복숭이를 등원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뭐가 났어요. 제니를 듣고 있었는데 끄고, 최근에 먹었던 캡슐 프리츠, 이거는 되게 산미가 있었고 요 올드독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추천을 드려놓고 저는 오늘 이걸 먹겠습니다. 노 서프라이즈. 이거 지금 몇 박스째 사는지 모르겠어요. 커피 한 잔 하면서, 짜잔, 저의 새 파우치입니다. 귀엽죠? 요즘에 되게 빠진 헤어 오일. 이거는 지금 샌달우드인데 그 무화과 향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 친한 언니한테 생일 선물 받았던 건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향이. 차분하게 좀 정리가, 일단 향이 너무 좋아요. 이게 헤어 오일이다 보니까 나한테 향이 잘 나는데, 지금 이제 복숭이 어린이집 보내고 청소 한번 싹 하고, 진짜 청소를 정말 깨끗하게 했습니다. 소리 지금 이렇게 쉬고 있고, 제가 우리 복덩이 여러분들한테 인스타로 무무를 좀 했었어요.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그냥 진짜 아무거나 이런저런 질문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중에 제가 조금 지금까지 했던 질문들 중에 겹치는 것도 좀 있어가지고 좀 안 받아봤던 질문들 위주로 모아봤습니다. 우리 복덩이님께서 육아를 할 때 감정 컨트롤을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셨어요. 화가 나서 아이한테 모나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감정 컨트롤을 하시나요? 저는 이 제 감정의 어떤 고삐를 잡아주는 게 늘 후회였던 것 같아요. 밤에 자기 전에 드는 후회와 왜 그랬지? 우울감과 자괴감? 아니, 그렇게 어린애한테 내가 왜 그렇게 어른한테 대하듯이 욱해서 화를 냈지? 그런 후회. 저도 가끔씩 복숭이가 한참 뭐지롱 막 이런 말투에 좀 빠져있을 때가 있었어요. 또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고 그럴 때부터 이게 사람이 감정 제어가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신발을 신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신발 안 신을 거지롱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가지를 막 더해. 물을 쏟아버린다든지. 저도 막 급하고 이럴 때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화를 내고 나면은 돌아오는 건 후회. 화를 냈을 때 그렇다고 뭐 마음이 풀리냐? 풀리지도 않아요. 나의 못난 모습에 더 화가 나. 왜 나는 이 애한테 화를 내나? 그리고 사실 애잖아요. 네가 애야? 할 때 그 애잖아요. 애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 밤에 잘 때 후회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후회가 정립이 되더라고요. 그 정립된 후회들이 저를 탁 막아주더라고요. 애기가 말을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저도 이제 뭔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늘어나요. 세게 이제 뭔가 화가 났을 때 그 후회가 저를 탁 잡아주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육아를 하면서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아이다 보니까 또 더 화가 나는 일이 많아요. 복덩이님은 감정 컨트롤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후회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잠깐 좀 떨어져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감정이 남는 게 아니고 그 상황과 어떤 현상이 기억에 결국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좀 빨리 휘발이 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둬야 되거든요. 이때는 조금이라도 애기랑 좀 떨어져 보세요. 너무 뭔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화가 많이 났어. 그러면 저는 30초라도, 진짜 1분이라도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진짜 손이라도 한번 씻으면서 조금 그 컴다운을 좀 시키는 거죠. 아이니까, 애니까 그럴 수 있지. 화를 내봤자 상황이 좋아질 건 없다. 손을 좀 씻고, 아니면은 뭐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조금 그 상황에서 아이와 나와 좀 떨어져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한테도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안 좋은 거니까 좀 진정이 될 때까지 엄마가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줄게 하면서 저도 시간을 갖는 거죠. 잠깐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랑. 그러면 그 1분 전의 감정이랑 1분 후의 감정은 또 조금은 다르거든요. 완전히 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은 필터가 되니까 꼭 그렇게 한번 조금, 진짜 30초라도 1분이라도 화장실로 가시든 물을 한 잔 드시든 아이와 조금 떨어지고 공간을 조금 분리를 해서 한번 심호흡을 하셔라. 저는 그게 좀 감정 컨트롤에 현실적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침 준비하는 영상, 맞아요. 제가 이제 출근을 할 때는 사실 아침 시간이라는 게 아예 없었는데, 육아를 하면서 복숭이 아침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챙겨줘야 되니까 이 아침 시간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아침 시간이 생각보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오아시스가 아침에 오고 그 장을 좀 풀고 거기서 사과도 좀 꺼내서 씻고 푸도 좀 데우고 해가 이제 떠올라서 새로 시작되는 그 분위기가 뭘 해도 좀 어제 뭔가
그런 실패했던 어떤 것들을 다 지우고 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아침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복숭이 식판 영상도 많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이와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운전하는 거를 안 좋아해요. 운전을 못하고 사실은 복숭이를 위해서 SUV를 구매를 했는데 SUV가 이제 보통 덩치가 좀 있잖아요. 이게 저희 동네가 조금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골목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그 골목에 또 막 누군가 항상 늘 주차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피해 다니는 것도 어려워 보이고 그것보다 이제 대망의 그 마포대로 공덕오거리 그 강북에 진짜 제일 큰 대로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거기는 늘 누군가 실수를 하는 자리고 늘 그래서 누군가는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이제 서대문이랑 여의도로 가는 그 구급차가 되게 많이 다녀요. 싹 갈라줘야 되고 아무튼 뭔가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이 동네가 조금 운전하기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쉽사리 운전음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요.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요. 근데 지하철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처음 대중교통을 아이와 이용을 하신다면 저는 지하철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지하철 역사가 굉장히 소요실도 잘 돼 있고 기저귀를 입고 있는 아기라도 기저귀 갈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자리가 없더라도 유아차를 이제 브레이크를 세워서 태우면 되니까 지하철은 사실 크게 어려울 게 없거든요. 지하철 한번 타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일단 탈 것 좋아하는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고 버스도 복숭이랑 이제 2돌 전에부터 탔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 버스 바깥 풍경을 보는 것도 아이가 좋아했고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타는 편이 아니라 대중교통만 탑니다, 거의. 진짜 이제 더운 여름에는 가끔 택시를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주차비 생각하면은 택시가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마저도 거의 버스나 지하철을 탑니다. 그리고 진구님의 최애 캐릭터는 저의 최애 캐릭터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그런 거겠죠? 저는 일단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지브리 스튜디오의 벼랑의 포뇨 거기에서 포뇨 엄마 말고 소스케의 엄마가 있어요. 그 소스케의 엄마가 극 중에 뭐 어떤 대단한 서사가 있지도 않고 그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그 간간히 소스케네 엄마가 나왔을 때에 그 잠깐 순간에도 기분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소스케네 엄마의 무드가 제가 느끼기에는 어땠냐면 되게 인간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느낌의 인간적이라기보다는 짜증도 낼 줄 알고 그리고 아빠가 뱃일을 해가지고 출장이 길고 하면은 독박 육아를 하니까 또 막 화를 내면서 막 요리도 하고 막 그래요. 저는 그 소스케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마냥 밝고 착하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화도 좀 내고 짜증도 있지만 씩씩하고 또 그녀의 직업이 요양원에서 할머니들을 돌보는 직업이잖아요. 그 와중에 포용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 소스케라는 아들을 양육을 하는 모습이 진짜 말 그대로 힘차 보였어요. 씩씩하고 힘차 보이고 저는 그 캐릭터를 보면서 뭐 저나 진짜 우리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별일 아닌 거에 또 좀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마냥 착하기만 한 인물은 아닌데 저는 그 애니메이션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안 예뻐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 스튜디오의 그림체와 소스케네 엄마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정말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들이 그냥 그 자체로 되게 에너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은 뭔가 그런 삶의 어떤 부분들을 조금 애니메이션이라는 필터를 이용해서 좀 삶을 더 낮게 왜곡을 시켜주는 게 그 왜곡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캐릭터를 볼 때마다 굉장히 좀 그 씩씩함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나도 저런 무드로 지내보고 싶다. 그런 영감을 주는 캐릭터라서 저는 모든 영감을 주는 사람이나 캐릭터나 물건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스케네 엄마가 참 좋습니다. 이 질문을 좀 많이 주셨어요. 배변 훈련 어떻게 하셨나요? 기저귀 잘 뗐는지 궁금합니다. 이 배변 훈련에 관한 질문들이 좀 많았는데 제가 이 배변 훈련을 하는 모습들을 이 일기에 담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동이 여러분들께서 기저귀를 뗐는지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저희 채널이 보니까 20대 분들도 많이 보세요. 그래서 물론 육아하시는 분들도 보시지만 제 생각에는 이 육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 배변 훈련이라는 게 어떨까 조금 안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무 투머치로 보이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영상으로 담지는 않았었습니다. 복숭이는 이사를 하기 전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숙소 생활을 했으니까 숙소에서는 그래도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를 최종 기저귀 생활의 시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었어요. 이제 이 집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바로 시작을 했는데 10월 말이니까 딱 30개월 그때 이제 기저귀를 처음 뗐습니다. 저는 서서히 떼진 않았고 그래가지고 우여곡절이 많았고 복숭이도 실수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근데 외출할 때는 기저귀를 하고 집에서는 기저귀 안 하고 이러면은 복숭이가 헷갈려 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내가 기저귀 하고 있나? 그럼 싸도 되나? 막 이렇게 헷갈려 할 것 같아서 그냥 실수를 하면 내가 실수를 하면 바지가 젖고 불편해지는구나, 뭔가 굉장히 여러모로 공교로워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느끼게끔. 근데 이게 제가 보통 여름에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막상 기저귀 떼기를 해보니까 가을 겨울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연습을 해보니까 이게 옷이 두껍잖아요. 저는 외출을 할 때도 그냥 기저귀를 안 하고 바로 그냥 여벌옷이랑 팬티 몇 장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실수를 해도 옷이 두꺼우니까 만약에 여름 옷이었으면 진짜 바닥에 줄줄줄 흘렀을 거예요. 약간의 기저귀 효과처럼 이 바지가 다 흡수를 시켜주더라고요. 엄마 나 실수했어 이렇게 말을 해서 오면은 만져보면 젖어있고 좀 그런 식이었거든요. 물론 짐이 좀 많아지고 빨래는 많아집니다만 그냥 완전히 확 떼는 스타일의 기저귀 떼기를 하실 거라면 가을 겨울 반바지를 입기 전 계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원래 기저귀 떼기의 정석은 여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옷도 갈아입히기 편하고. 그래서 복숭이도 기저귀 떼기는 30개월에 했고 반기저귀는 팬티를 입히고 재우고 잠들면 그 옷 위에다가 기저귀를 입혔어요. 그래서 실수를 해도 너무 침대가 난리가 나지 않게 일어나기 전에 이제 확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일상 브이로그를 안 한다면 하고 싶은 컨텐츠. 요즘에 드는 생각은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조금씩 시작해도 되겠다. 복숭이도 조금씩 어린이집 적응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광고 쪽 프리랜서 일을 사이드로 계속 했었는데 사실 육아를 하면서 그 광고 기획을 하는 일이 오래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광고회사를 다녔다 보니까 집에서 프리랜서로 광고 컨셉 기획을 잡고 아이디어를 짜주는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 일은 사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일이에요. 아이디어를 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퀄리티가 나오는 일인데 제가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고 놀면서 복숭이를 보고 뭐 이런 생활의 연속이기도 했는데 육아를 하면서 오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고 싶었던 스테이, 숙소를 만드는 일을 다시 해보고 싶은데 나의 약간 창업 다마고치처럼 그 일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컨텐츠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일상 브이로그라면 일상 브이로그여가지고 채널을 따로 파서 리뷰를 뭐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일상인데 조금 새로운 컨텐츠가 앞으로 있다면 아마 그런 쪽이지 않을까? 어린이날 선물 어떤 걸로 준비하셨나요? 제가 복숭이한테 마음먹은 게 하나 있는데 선물을 많이 주지 않기로 한 거예요. 특히 장난감 선물. 이게 복숭이한테 독이 된다는 걸 좀 느꼈었어요. 마트나 이런 데를 갔을 때 과제가 점점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난감 이런 선물은 진짜 1년에 한두 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짜 안 줄 생각이고 어린이날 선물도 저는 책 정도로 줄 생각입니다. 어린이날 나들이는 원래 복숭이 아빠랑 캠핑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복숭이 아빠도 광고 쪽에서 일을 하거든요. 광고하는 사람들 스케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 광고라는 업은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시간을 빼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가지고 복숭아빠랑 같이 가려면은 거의 내년 어린이날쯤 갈지도 모르고 제일 의미 있는 꽃 알려주세요. 부케가 생각이 납니다. 제 부케는 라넌큘러스였어요. 라넌큘러스는 의미가 있고 좋아하는 꽃은 튤립. 응원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요. 진심을 다하시는 친구님 응원해요. 이런 이야기 남겨주시는 거 이거 되게 진짜 뭉클한 거 아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캡처해가지고 다 저장합니다. 소중해요. 보물이에요 저의. 잘 챙겨 드시는 듯한데 날씬한 유지 비결이요. 제가 야식을 많이 먹는 편이 일단 아니고 술도 잘 못하고 먹는 거는 좀 그런 스타일이고 제 생각엔 저의 가장 큰 몸무게가 유지되는 이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진짜 복숭이를 위한 그 SUV는 늘 주차장에 모셔두고 심지어 복숭아빠가 타고 다니는 작은 차는 따로 있어요. 저는 늘 차 잘 주차돼 있구나 하면서 버스를 타러 가거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생활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복숭이가 잘 먹는 컬리 추천템 궁금해요.
이게 냉동으로 오는 고등어인데 이게 진짜 통통하고 살이 진짜 하얘가지고 뭐랄까 되게 깨끗해요. 맛있어요. 에어프라이어에 구울 때 살짝 그 아보카도 오일 한번 칙 뿌려주고 구우면 진짜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교원님 브이로그에 자주 보이는 흰색 아반백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사실 제가 복숭이 낳기 전에 회사 다닐 때 이것만 들고 다녔어요. 제가 조금 체구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가방을 들어야 안 그러면 가방이 좀 저를 막 집어삼키는 느낌이더라고요. 이 미니 사이즈 아이폰 쏙 들어가고 참 달아줄수록 또 되게 귀여운 백이고 수납이 굉장히 은근히 넓어요. 스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해주신 거를 조금 지난 질문이랑 겹치는 것들도 있고 해서 다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또 간간히 우리 북덩이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 종종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재밌으니까. 제가 요번에 이렇게 인스타로 모모를 했는데 복숭이 채널 커뮤니티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배고파가지고 중간에 몰래 밥을 또 먹고 오고 막 이러니까 지금 또 이제 리러 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동 여러분들 저희 일기랑 계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좋은 수요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만나요 우리. 그럼 저는 복숭이 하원 해볼게요.